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2점짜리 보기 문제 유형이죠. 2점짜리 보기 문제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봅니다. 보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기 먼저 보고 보기에서 뭐 어떤 지문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방향대로 일단 가 볼게요. 보면 어, 이 지문 방금 전에 일단 쓱 봤는데 보면은 뭐 열을 방출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가 있고, 그리고 비커가 있어요. 이 수조에 물이 이 정도 높이가 있고 비커가 한 절반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쵸? 그리고 이 비커 속에도 물이 있어요. 비커 속에도 뭐 대충 물이 뭐 여기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별로 상관없겠지만은 그냥 대충 여기 비슷한 라인에 있다고 칠게요. 이거는 수조고 이거는 비커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진한 황산을 넣어서 묽은 황산 용액을 만들었대요. 여기는 그냥 물인데 수조는. 그쵸? 여기도 사실은 물밖에 없었는데 이 황산이 섞여가지고 당연히 진한 황산을 물에 섞으면은 조금 물하고 희석이 되니까 묽은 황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물이 있었어요. 그쵸? 원래 물이 있었던 이 곳인데 묽은 황산용액으로 만들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조 속 물까지 온도가 올라가요. 왜 이렇게 되냐면 황산이 물하고 결합하면서 뭐 이온으로 변하면서 열이 방출이 되고, 그리고 이 열이 이 수조 속 물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음, 어, 일단은 사실은 이 보기에서 이야기한 어떤 열을 방출하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보시면 봐봐요. 여기가 3점 문제 범위죠? 여기가 3점 문제 범위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3점 문제를 냈으니까 2점짜리 문제를 웬만하면 겹쳐서 내려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일 텐데 여기는 뭐예요? 이 3점 문제, 이 가라고 괄호 쳐진 이 부분의 정리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이것과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은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은 개와 발열 과정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 직접 여기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풀리겠죠. 풀릴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일단 뭐 선지도 한번 이렇게 쓱 볼 거 아니야. 선지도 한번 쓱 볼 텐데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요 문단에서 이 열이 방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단이란 건 특정하고 이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 안 보고 일단 선지만 보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답은 1번인데 어떻게 보냐면 사실 뭐 답이 1번이면은 지문하고 비교해서 보든 아니면은 이 선지만 보면서 풀든 별로 시간상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답이 만약에 3번이나 4번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의 선지가 만약에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선지만 보면서도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한 녀석일 경우에 앞에 있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들을 지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해줘야 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정리하기는 조금 까다로워요. 보면서 자기만의 감 같은 거를 쌓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 묽은 황산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열 과정으로 이 과정과 관련된 열은 마이너스 Q로 표시되겠군이라고 하죠. 열이 방출되고 물의 온도가 높아진 건 당연히 발열 과정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발열 과정, 그러니까 묽은 황산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 발열 과정과 관련된 열은 마이너스 Q로 표시가 되는지를 지문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열 과정에 관련된 열은 마이너스 Q로 표시가 됐다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체크를 하고 끝내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이제 깔끔하게 30초에서 1분 정도 만에 문제는 풀려요. 이 문제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을 만약에 선지가 1번 선지가 만약에 5번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을까? 다른 녀석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같은 녀석을 볼 텐데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진한 황산을 넣은 물이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주위와 교환을 하고 있는 녀석을 고립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립계라는 것을 지문에서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읽어보면 교환이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비커 속 물의 에너지와 수조 속 물의 에너지는 모두 감소했겠군 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열과 에너지를 비례하는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 저는 문과지만은 국어 지문을 보다가 알게 된 상식인데 아마 이게 고3 지문에 있을 거예요. 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열이랑 에너지는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커 속 물의 에너지와 수조 속 물의 에너지는 모두 감소했겠군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열이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려면은 이제 열린 개의 에너지가 감소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증가하며 뭐 개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주위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때 개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플러스로 개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한편 개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흡열 과정, 개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라고 하는데 열은 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이므로 흡열 과정에 관련된 열은 플러스로 발열 과정에 관련된 열은 마이너스 Q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둘 다 뭐 온도가 올라가니까 둘 다 상승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건 아니었고 엄밀하게 보면 비커 속 물의 에너지는 발열했으니까 마이너스 Q인 거고 수조 속 물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도가 올라갔어요. 열을 전달받아서 올라갔죠. 흡열했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라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열하고 에너지는 비례한다라는 상식만 가지고도 이건 사실 판단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리고 4번 묽은 황산 용액은 수조 속의 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겠군 이라고 했는데
사실 3번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거를 읽었으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묽은 황산에서 수조 속으로 열 및 에너지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흡수를 당한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X고 5번 비커 속의 물과 수조 속의 물은 모두 경계에 해당하군이라고 했는데 경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것을 나눠주는 기준이잖아요. 아까 뭘 그렸어요? 이렇게 수조를 그리고 이렇게 비커를 그렸어요. 그러면 경계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 비커 벽 그리고 수조 벽 이것이 외부와 구별 지어주는 경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서 풀게 됐는데 이야기는 지금 10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풀게 되는 시간은 이 1번 선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사실은 30초 이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 대한 자세한 이해 같은 것은 전혀 필요가 없던 문제였던 거예요.